캐시우드는 테슬라 주가가 이 $600까지 상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형 펀드 매니저 중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대해 그녀만큼 정확한 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최근 테슬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 테슬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모두 공유했습니다. 이 소식은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3년, 4년, 5년 동안 테슬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테슬라에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추격 차량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스틴의 로보택시 뒤에요.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 일론은 올해 말까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미국 주요 도시의 25에서 50%에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웨이모보다 훨씬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아크의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가 전망을 가장 잘 맞추기로 일론 머스크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요. 자, 테슬라를 $2,600를 이제 2029년 기본 케이스에서 간다고 얘기를 했고, 불 케이스에서는 $3,200까지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 이제 캐시우드가 $2,600는 기본값이고 66배, 그러니까 테슬라 시총 100T 2030년경에도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지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지금 테슬라 더도 말고 $800, $1,000 지금의 두 배만 더 가도 좋겠다 이런 글을 많이 달아주시죠. 이해합니다. 5년간 지지부진했고 이제 폭발 임계점에 와 있는데 가시적인, 그러니까 새벽이 오기 전이 제일 힘들다고 하죠. 지금 그런 순간으로 느껴지는데요. 자, 방금 여러분 더빙 짧게 보셨는데 이 영상이 한 28분 정도 됩니다. 제가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이어서 더빙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테슬라가 정말 66배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영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맷 푸커스라는 분이 해외 유튜버인데 내용이 좋아서 이거를 조금 더빙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캐시우드가 출연을 했죠. 다른 한 분의 이제 초청자와 함께 출연을 해서 여기저기 얘기를 나눴는데, 테슬라의 $2,600는 이제 기본값, 이게 시작점이고 더 크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 5꼭지 정도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캐시우드의 전망에는 옵티머스 봇의 가치가 0원이라는 거죠.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로보택시로만 평가를 했는데 $2,600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400 초반에 거래되니까 캐시우드 전망만 해도 6배 정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일론 머스크의 1조 보상과 맞물려서 딱 떨어지는 그런 숫자인데, 일론 머스크도 본인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1조 보상안을 수용을 하고 지금 테슬라에서 전시 CEO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3번에 보시면은 이제는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더 시너지를 일으키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게 앞으로 66배 성장의 비밀은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이어서 옵티머스 봇이라는, 그러니까 테슬라의 시총, 그러니까 지금 1.5 트릴리언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총은 한 5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25조 정도는 최소한 앞으로 옵티머스 봇의 가치, 그러면 이제 30조 회사가 되는데 얼핏 계산해도 지금보다 15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과거에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달라진 점이 스페이스X와 XA가 통합이 되면서 이제 얘기가 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전망이 다시 2배 이상 껑충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로보택시 지금 열리는 시대에서 이 옵티머스와 스페이스X, XAI가 가치가 전혀 미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600이라는 목표 주가 숫자는 시작에 불과한데요. 자, 첫 번째 테슬라의
가치의 90%를 차지하는 로보택시 부분을 조금 아크 분석을 예를 들면 5년 후 테슬라의 가치는 90%가 이제는 단순한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로보택시에서 발생한다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 자, 오스틴에서 이제 추격 차량 없는 로보택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로는 그 사고를 굉장히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 요원을 제거한 이제 완전히 안전 요원을 제거한 로보택시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처음 등장했을 때는 뒤에서 그 추격 차량이 만에 하나의 사고를 위해서 따라다녔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캐시우드가 보기에는 미국 주요 도시에 50%까지 진입할 거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제 100% 확신을 하고 있지만 그 돈나무 캐시우드는 50% 정도 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속도가 웨이모보다 수년 빠른 확장 속도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속도도 웨이모가 과거에 한 5, 6년 정도 걸렸던 거를 불과 1년여 만에 빠르게 지금 따라잡고 있는 테슬라를 볼 때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꼭지를 한번 보면은 이제 이번에 그 4분기 실적 발표에서 FSD 활성 구독자 수가 110만 명이 잡혔는데요. 이게 이제 900만 대 중에서 미국에서 주행하는 차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한 40%까지 미국 그 운전자 FSD 채택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보택시의 FSD 구독은 이제 그 테슬라의 한마디로 현금 폭탄을 돈 세는 재미를 안겨주는 그런 이제 대형 이벤트인데, 2월 14일 바로 이제 그 2월 14일 요번 주죠. 14일 이후에는 완전히 월 구독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전같이 $8,000 이렇게 FSD 일시납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D-Day 이 이후에는 완전히 테슬라가 구독 경제로 간다. 넷플릭스와 애플의 구독 경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는 150만 대 무료 체험이 종료가 되면서 유료 전환이 가속화될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과거 영상에서 이제 테슬라 FSD를 사용한 사람들은 빠르게 이걸 이제 변환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보택시가 매달 2배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이어지는 영상에서 이게 자세히 나오니까 여러분이 제가 요약한 걸 보시고 한번 숨은 그림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가 이제 로보택시 폭발적 현금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600는 이제 기본값이 된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꼭지에서 옵티머스는 아직 영원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2,600의 옵티머스 가치는 제로, $1도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연 100만 대, 보수적으로 50만 대의 옵티머스 봇을 가정을 하면 한 대당 $50,000로 했을 때 $250억, 이제 월가도 드디어 이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테슬라의 AI 로봇 우주 제국으로 간다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이죠. 테슬라가 xAI에 $20억 투자라는 신의 한 수를 소위 말하면 뭐 알받기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드머니를 뿌려놓은 거죠. 그런데 스페이스X가 이제 xAI와 공식적으로 합병을 했고, 이제 위성 기반 우주 데이터 센터가 이제 구상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태양광과 메가팩은 이제 핵심 인프라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캐시우드가 보기에는 이제 단순한 전기 자동차 회사에서 테슬라라는 기업은 문명의 인프라를 바꾸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는 미국 부채 때문에 미국은 이대로 가면 1000% 망한다. 이렇게 최근 예측을 하면서, 자, 이걸 극복할 방법은 바로 그 혁신적인 기업을 통해서 GDP 성장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봇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그 혁명을 일으켜야 GDP가 껑충 올라가면서 이제 빚을 탕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파산이 안 된다는 거죠.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숨은 그림을 찾아보시고요. 짧은 공지 드리면은 어제 D-Day 3일을 얘기했는데 이제 D-Day 2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가족의 경제 독립 3월 1일 날 힘차게 출발하는데, 저자 특강 3월 1일 이제 펀딩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마감이 되는데요.
자, 그동안 많은 분이 또 후원해 주셔서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 후원은 정확하게 말하면 책 구입비, 강연 구입비고 뭐 후원을 받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254만 8천 원 지금 93분이 참석하고 계신데 이분은 이제 책을 구입하신 분 또 그 강연 티켓을 구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을 보시면 이제 마감이 이틀 남았고 여러분이 혹시 우리 가족 나의 경제 독립을 위해서 좀 강한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 하신 분은 책도 받고 또 강연도 들으시고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마무리가 되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3일째, 오늘 포함해서 3일째 31분 그 3일 경제독립 TV 저자 특강 초청 제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분 가까이 선정을 했고요. 아직 메일을 안 보내주셔서 선정되신 분은 메일을 이름하고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어제 날짜로 선정한 분들 캐투캐투라는 분이 와 일론의 대화 번역 음성 너무 멋지네요 하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분도 좀 선정을 할 거고요. 럭키라는 분이 1.5배로 보니까 좀 더 알아듣기 쉽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자, 이분도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꼭 메일을 보내주시고요. 또 이제 둥이라는 분 제가 어제 영상을 2개 올렸는데 예전부터 구독하며 매일 방송 경청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올인하며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초청장 기대되었는데 아직 초청장을 안 보내주셔서 둥이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최호식이라는 분은 세금 관련 감사 댓글 작성자인데 제가 당첨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사령관님 저는 지방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참석이 어렵습니다. 마음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혹시 그 최호식님 오늘까지 만약에 그 이름 주소 연락처 주시면은 제가 이분은 반송 초청이 아니라 책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 마감되면 제가 보낼 수가 없어요. 펀딩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혹시 오늘 방송 보신다면은 바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중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3년 후 이사님은 3년 후 이사 잘 갈 수 있도록 제가 그 경제독립 초청장 한 장 보내드릴 테니까 꼭 그 이름 주소 연락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고요. 제가 이제 그 한계리 경제독립본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정말 따뜻한 한 잔을 나누는 정말 10년 안에 이렇게 그런 날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저는 뭐 100억 부자가 되더라도 여러분과 많이 나누면서 우리 귀여운 자녀들, 우리 미래 세대가 조금이라도 우리 기성세대가 진 빚,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돕고 사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 자녀들, 20대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5, 60대가 좀 더 힘을 내고 서로 끌어주고 도와주면서 그게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으쌰으쌰하는 의미니까 함께 이렇게 오시면 좋겠고 지금 강원도 인제 한계산성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 한계산성이 이제 대몽 항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곳인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제 요번에 아마 상반기 정도에 이 산책로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이 백담사도 가시지만 이 한계산성 정말 이 아름답거든요. 여기 경치가. 근데 조금 등산이 좀 험하긴 한데 어쨌든 그게 루트가 완성되면 손잡고 오셔서 이제 그런 것도 누리시고 여러 좋은 곳이 많으니까 또 자녀들하고 경제 독립 또 나라를 되찾는 우리나라 독립 정신 같이 느끼시면서 여러분이 미래를 좀 의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상상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러분과 아직은 뭐 일론 머스크 컨테이너 도서관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빨리 만나는 날을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영상이 이제 한 20여 분 되는데 제가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영상이니까 캐시우드와 이 매치라는 분이 통찰을 인사이트를 나누고 있는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이 조금 느린데 1.5배속이나 2배속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아마 귀에 쏙쏙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D-Day 이틀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될 때는 꽉 잡아야 되겠죠. 자,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영상 끝까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로 콜에서 그는 현재 약 500대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독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숫자가 매달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차량 수는 3개월 안에 웨이모를 넘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가 콜에서 언급했듯이 주 경계를 넘어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안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뭔가 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 알겠죠. 우리는 앞으로 5년 내에 테슬라의 기업 가치 중 90%가 로보택시 덕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해 거의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든 모델은 2029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모델을 업데이트 중이라 숫자만 말씀드릴게요. 목표 주가는 $2,600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400 초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5년 동안 꽤 괜찮은 상승이지만 그 안에는 옵티머스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콜에서 흥미로운 점은 일론이 옵티머스의 확신을 갖고 100만 대까지 생산 확대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분야와 로보택시 분야를 확실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스라엘에서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방금 막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테슬라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이제 머지않은 미래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FGC 구독 서비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넷째로 테슬라 활성 FHG 구독자가 110만 명에 달함에 주목하세요. 이는 2025년 12월 30일을 기준이며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북미 지역의 테슬라 오너들에게 150만 대 이상의 하드웨어를 제공했으며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FSD V14의 45일 무료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체험이 2026년 1월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후 FSD를 월 $99에 구독한 오너들이 생겼습니다. 체험 기간이 끝난 후 구독한 오너들은 110만 구독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SD 일시불 구매가 2월 14일에 종료된 것과 맞물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활성 FSD 구독자 수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매달 2배씩 계속 늘어난다면 테슬라는 곧 웨이모를 전체 로보택시 배치수에서 앞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웨이모를 압도적으로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또 한 번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테슬라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리둥절해했죠. 그들은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 또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제 생각에 테슬라는 지금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크게 그리고 자주 승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경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슬라의 한 가지 승리가 있습니다. 델라웨어 대법원이 어제 테슬라의 승리를 안겨주었고 $1억 넘는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이 비용은 이사 보상 항의의 제기로 테슬라와 합의한 주주 변호사들에게 지급될 금액입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더 많은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모델 S와 X의 생산을 점차 중단하며 그 공장들을 옵티머스 생산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에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 로보틱스와 AI라는 테마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 똑같이 세 가지 혁신 플랫폼이 적용됩니다. 로보틱스인데 이건 20만 배 더 복잡하며 앞서 말한 로보택시보다 더 복잡하죠. 즉 로보틱스, 에너지 저장, 그리고 AI입니다. 로보택시와 동일한 세 가지 플랫폼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로보택시, 즉 아주 단순한 로봇으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장하는 동시에 이 구동 모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옵티미스트 전략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xAI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도 발표했는데 xAI는 칩과 전력에 대한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 스페이스 X와 xAI 그리고 어쩌면 테슬라까지도 함께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소식 봤거든요. 일론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한데 모으려는 빅픽처 전략 같거든요. 그가 뭘 하고 있는지요? 그는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기술간, 융합을 활용하는데 얼마나 앞서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브레인스토밍에서 중국 내부 사정에 대해 정말 잘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듣는 로봇 회사들, 예를 들면 유니트리, 그리고 배터리 회사인 CATL, AI 회사들, 그리고 이제는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들과 딥시까지 이 모든 회사들이 다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분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 그리고 혁신에 있어 큰 결함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방식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자산운용 업계, 그리고 벤처 캐피탈조차도 부문이나 산업, 심지어는 하위 산업별로 매우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명의 헬스케어 애널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자산운용사들이 많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이런 분절된 구조를 없애고 이러한 기술들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분절된 구조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기술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여 부문과 산업을 넘나들며 작동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은 그걸 알고 있죠. 오늘 실제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와 XCI의 합병을 위한 막바지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블룸버그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거래가 성사되면 스페이스 X의 8천억 달러 가치와 xAI의 2천억 달러 가치가 합쳐져 로켓, 스타링크 위성, 그리고 AI가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와 xAI의 합병을 위한 막바지 협상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회사를 합병하려는 논의가 잠시 있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실제로 제안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며 곧 발표될 수도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위성으로 구동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머스크의 우주 기반 AI 컴퓨팅 비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 계획을 위해 최대 100만 개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승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X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서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100만 개의 위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윌리엄 블레어의 메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일부 리서치 회사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자산운용사들이 실제로 옵티머스에 꽤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보통 월스트리트와 이런 자산운용사들은 아주 먼 미래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지 지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6에서 12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만을 봅니다. 가끔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18개월까지도 시야를 넓히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 그 정도는 그리 장기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보는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RBC의 톰 나라야는 테슬라에 관해서는 2040년까지를 내다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캐시 우드를 제외하고 사실 캐시 우드를 월스트리트 인물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FSD와 로보택시에 대해 TV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보인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FSD와 로보택시는 이미 몇 년 전 일이고 관련 영상도 만들었었죠. 한번 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말한 연간 100만 대의 옵티머스 생산량을 50만 대로 낮추고
평균 판매가를 5만 달러로 가정하면 이는 250억 달러 규모입니다. 윌리엄 블레어 애널리스트는 메모를 통해 테슬라 생산 라인에서 모델 S와 X를 제외한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옵티머스 V3는 올해 첫 선을 보일 예정이며 2027년에 생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계획에 진지하게 주목하는 모습은 매우 흥미롭네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를 보세요. 지금 테슬라가 작업 중인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했죠. 모두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시간 낭비라며 일론이 대체 뭘 하냐고 했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고요. 그는 더 많은 자동차를 파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더 많이 파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했죠. 그게 그들이 원하는 전부였던 거죠. 이제 분석가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FSD, 나아가 옵티머스에 관한 것임을요. 테슬라와 머스크에 대해 말하자면 제가 테슬라에 투자한 큰 이유는 늘 다음 단계와 그 이상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장기적 안목을 가진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물입니다. 그는 불가능을 지연된 결과로 바꾸죠. 그래서 이번에도 일론이 늦을 거라 봅니다. 100만 대 생산 목표요. 저는 그 목표가 제때 달성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건 일론에게는 그냥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때때로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제 시간에 뭔가를 해내기도 하고 가끔은 조금 일찍 끝내기도 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자본 지출에 많은 돈을 쓸 예정이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2026년 2분기에 40억에서 50억 달러 상당의 AI 트레이닝 용량을 추가할 예정인데 이는 5,000개의 엔비디아 H100 GPU 150세트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게 사실상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유했던 것보다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량은 아주 잘 활용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본 지출에 돈을 쓸 때마다 저는 항상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엄청나고 큰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번 결정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확실히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맺힐 때는 그 보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론이 돈을 쓰고 싶어 하거나 새로운 곳에 돈을 쓸 만한 무언가를 찾을 때마다 저는 항상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자본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려면 일론의 순자산만 보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일론보다 더 뛰어나다면 당신의 순자산이 더 높을 것입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일론이 아직 비교적 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론은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런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리고 저는 그게 그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유는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 짓는 것보다 우주에 쏘아 올리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특히 스페이스X의 모든 혁신 덕분에 로켓 발사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페이스X는 제 생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안티가 가장 적은 것 같아요. 모두가 스페이스X가 가장 놀라운 회사라고 인정하잖아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건 저한테도 좀 과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로켓 발사 비용이 얼마나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얼마나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저희의 연구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지금은 우리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만도 5년이 걸리고 있어요. 기업들 입장에서요. 그래서 일론이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발전기 여러 대를 묶어서 사용한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일을 해냈죠. 왜냐하면 모두가 겪어야 하는 규제 장벽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으니까요. 이제 다행히도 현 행정부가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이런 규제 장벽을 대폭 낮추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100%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정말 낮아집니다. 그리고 내 뒷마당에는 안대 같은 문제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내슈빌에 갔을 때 멤피스에서 온 사람들에게 일론이 멤피스를 선택해서 정말 기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택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요. 도시가 그 변화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론이 이제 국경을 넘어 미시시피로 가서 그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항상 기본 원칙부터 생각하자는 식으로 정말 능수능란하게 접근해요. 지구상에서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으니까요. 왜 내가 이걸 여기서 해야 하지? 무엇이 필요할까? 이걸 우주에서 하려면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미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자신이 직면한 수많은 장애물 때문에 그걸 생각해낸 거죠. 도대체 왜 일론 머스크가 지구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는 원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근본적인 원칙만 본다면 실제로 그것들을 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우주에서 말이죠. 그리고 테슬라도 그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태양광 전지의 대규모 제조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태양광 사업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배치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좀 흥미롭게 느꼈어요. 정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주가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그런데 곧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누가 지구에서 우주로 뭔가를 배치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죠. 일론 머스크는 그 누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궤도에 무언가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선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 여행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정보보다 어떤 사람보다도 더 빠르게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내부 정보, 내부 지식을 가지고 있죠. 이 모든 것을 해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른 누구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의 회사들 사이에는 분명히 엄청난 시너지가 존재합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xAI는 25년에 테슬라 메가팩을 4억 3천만 달러 규모로 구매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10K 공시에서 밝혀졌습니다.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은 어떨까요? 사실 그 소문도 돌고 있었으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게리 블랙이 이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은 테슬라 주주들에게 수익이나 비용 면에서 엄청난 시너지가 있지 않는 한 수학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주가 수익비 이 차이를 고려하면 35%의 희석은 너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일론의 모든 사업을 합친 통합기업 아이디어가 성사되지 못했던 이유와 같습니다. 수학적으로 게리 블랙은 이게 꽤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테슬라는 1조 5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200배의 주가 수익비 PE로 기여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8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400배의 주가 수익비로 기여합니다. 합병된 회사는 2조 3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지게 됩니다. 숫자를 수학적으로 맞추기 위해 테슬라는 주주들에게 350억 달러, 8천억 달러를 2조 3천억 달러로 나눈 값만큼의 신주를 발행해 희석시키게 되고 합병된 회사는 80억 달러의 조정 순이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테슬라는 60억 달러, 스페이스X는 20억 달러입니다. 게리 블랙의 말처럼 기존 테슬라 기관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수익의 25%가 우주, 여행, 통신에서 나온다는 불확실성에 주저하며 주식을 팔 것입니다. 모든 테슬라 주주들은 테슬라가 더 이상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에너지, 자율주행, 로봇 분야는 적어도 수익성이 있고 분석적으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게리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테슬라에서 기회를 놓쳤던 이전에 큰 상승장을 놓쳤던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에게는 타당하게 들립니다. 물론 게리가 테슬라의 모든 상승장을 다 놓친 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게리만을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실제로 합병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약 게리 블랙의 말처럼 기관들이 매도하더라도 저는 그들이 전부 다 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팔겠지만 그 자리를 다른 매수자들이 채울 것이고 초기에는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상쇄될 겁니다. 결국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 기관들은 결국 이런 꾸준한 현금 흐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실제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페이스X가 해당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라는 점입니다. 워낙 빠르게 발전해 아무도 못 따라잡고 있죠. 막대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가치를 제대로 산출하지 못한다면 그건 곧 엄청난 매수 기회라는 뜻이죠. 저라면 정말 많이 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5%라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큰 수치죠. 정말 그럴까요?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25%가 과연 큰 숫자일까요? 그게 정말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할까요? 다들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곳에 투자할 때 변동성이 크다는 걸 알고 있죠. 지금요, 핵심은 테슬라 주주들이 약 35% 희석을 겪게 되며 결국 25에서 35% 정도의 추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수치상으로 절대적인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이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주식을 전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이미 상대가 머스크인 걸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일에는 항상 위험과 불확실성, 변동성이 따릅니다. 이처럼 주주 지분을 희석하는 대신 훨씬 큰 잠재적 상승 여력을 얻게 됩니다. 저는 게리 블랙이 여기서 완전히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물론 개인이나 기관의 매도가 있어도 결국 매수세가 유입되므로 게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X 합병의 산업적 논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일론의 재국 관리가 쉬워진다는 점은 알겠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스페이스 X의 적자를 메울 수 있지만 주주들 관심 받기죠. 전 스페이스 X를 기꺼이 돕고 싶습니다. 곧 흑자 전환될 테니까요. 일론이 원했다면 이미 흑자로 만들었겠지만 전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습니다. 스페이스X의 주요 미션은 화성을 개척해 의식을 다른 행성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게리는 이어 말합니다. 테슬라 주식이 없어 이 경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전에도 경고했듯 테슬라의 2030년 연 2천만 대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타사들도 테슬라처럼 감독 자율주행을 구현하며 제 전문성이 증명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독 없는 자율주행입니다. 아직 누구도 대규모 확장에 성공하지 못했기에 테슬라보다 앞선 회사는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수익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보택시 분야에서 우버나 리프트보다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곳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창출하는 수익은 모두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게리가 감독 없는 자율주행에 대해 옳았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주장은 테슬라의 점유율 확대가 어렵다는 겁니다. 타사들이 버튼 하나로 테슬라를 즉시 추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비용 우위가 있으며 라이다 없이 카메라만 사용합니다. 테슬라는 타사보다 로보택시 요금을 훨씬 저렴하게 책정하여 모든 경쟁사를 압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게리가 지적받았습니다. 테슬라 주주 대상, 과거 경고와 타 제조사 및 아토미의 동조와 예측이 모두 적중했습니다. 이분이 게리 지목해요. 대체 어느 세상에서 이게 옳단 거죠? 게리는 그걸 꽤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죠. 지금 설전이 오가네 장기적으로 보면요. 무언가가 옳은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정말로 봐야 할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것은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그리고 게리 블랙은 테슬라에 대해 이런 예측을 많이 해왔습니다.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낮게 거래되고 있었을 때 말이죠. 제가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는 시간적 관점은 단지 몇 년이 아닙니다. 정말 최소한, 정말 최소한입니다. 저는 적어도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을 봅니다. 제가 처음 테슬라 주식에 투자했을 때 돈을 넣고 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적어도 10년 동안은 이 돈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거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냥 일어나는 대로 두는 거죠. 하지만 최소 10년은 지나야 이제 한번 보자라며 결정의 성패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 이게 좋은 결정이 될 거란 확신이 있었고
실제로도 최고의 선택이었으며 아직 10년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투자자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제 생각에는 정말 한 가지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당신이 미래를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있느냐, 만약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테슬라 주식으로 정말 큰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만 바라본 사람들은 좀 놓친 부분이 있었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소문이 몇 달 전에 돌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냥 이게 진짜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 커지고 있어서 모두가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센터들이 우리 집 근처에 들어오면 전기 요금이 엄청 오를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설치하면 무한한 에너지를 쓸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런 질문들이 많죠? 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해결책을 찾아낼 거예요. 혹시 어떻게 했나요? 국제우주정거장 ISS를 어떻게 유지 관리했는지 아시죠? 그들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정말 빠르네요. 3년 전 챗GPT에서 이제는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발전 속도가 엄청나요. 이게 바로 대가속이잖아요. 캐시. 그게 여러분이 말했던 거죠. 지금 우리는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이 $600까지 간다는 겁니다. 캐시 우드는 이 목표가를 업데이트 중인데 아마 더 높아져서 이 $600 이상의 숫자를 보게 될 거예요. 이 수치엔 테슬라 옵티머스 봇이 전혀 반영 안 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옵티머스 봇에 대한 가치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2,600라는 정확한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옵티머스 봇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그리고 올해 캐시우드와 아크 인베스트가 테슬라 옵티머스 봇에 어떤 수치를 반영할지 궁금합니다. 그 수치가 그들이 제시할 목표 주가에 반영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테슬라 봇은 지금까지 테슬라가 해온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크 인베스트가 테슬라 옵티머스 봇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목표 주가는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다고 부르는 수준에서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만약 어떻게든 물론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건 아니지만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하게 된다면 정말로 테슬라는 말 그대로 세상을 벗어나게 될 테니까요. 지금은 테슬라 주식 투자자에게 정말 흥미진진한 시기입니다. 기대할 것도 많고 설렐 만한 일도 정말 많으니까요. 저는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고 제 주식 포트폴리오도 100% 테슬라 주식에만 투자한 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와 xAI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공개된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게 되면 저도 그 주식을 살 것이고 만약 그게 어떻게든 테슬라에 합병된다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미 공식적으로 테슬라가 xAI에 투자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테슬라 주주라면 우리 모두 xAI 투자자인 셈입니다. 이제 xAI의 모든 일은 직접적인 우리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테슬라 주식 투자자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xAI에 투자했고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만약 실제로 합병된다면 테슬라가 xAI에 투자한 덕분에 우리 테슬라 주식 투자자들도 스페이스X에 직접적인 지분을 갖게 되는 것 아닐까요? 테슬라가 xAI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투자했고 그게 0은 아니면 완전히 무시할 만한 수준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짜증나는 점은 예를 들어 스페이스X 주식을 산다고 할 때 그게 테슬라와 완전히 별개라면 어떨까요? 우리 테슬라 주식 투자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 주식을 팔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게 정말 짜증나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때문에 줄어든 그 돈으로 스페이스X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합병이 아니더라도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도 어떻게든 스페이스X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주식 투자자들 중에 스페이스X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 일부는 분명히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스페이스X에 투자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이 스페이스X를 사고 싶어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을 막고 싶어 하니까요. 일론 머스크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고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테슬라 주식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고도 스페이스X를 사고 스페이스X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주가가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스페이스X를 사려는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자나 투기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테슬라 주식을 팔고 스페이스X를 아주 오랫동안 보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ARK 인베스트 테슬라 주가 목표 2,600달러입니다. 옵티머스 봇도 없고 스페이스X나 XAI와도 전혀 관련 없이 말이죠. 앞으로 얼마 안 있어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시청 감사하며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쯤에요. 별일 없길 바라며 다음 주에 뵙고 계속 있을게요. 시청 감사합니다.